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가 만만치 않네요. 생각보다 뭐 정오만큼은 아니지만. 시험 범위가 중간중간 만만치 않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우리 이거 했던 거예요. 우리 이거 했던 거라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요. 260페이지에서. 방언. 방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빵상 깨랑깨랑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 모르나? 빵상 아줌마 모르나? 우리 때 엄청 유명했는데. 자기가 외계어를 터득했다고. 외계 사람한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때. 되게 유명했어. 빵상 아줌마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자, 방언이라는 거는 한 지역이나 한 계층만 쓰는 말들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방언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방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소속감이라든가 뭐 친밀감 올려줘요. 근데 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장애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써야 된다가 이 글의 목적이에요. 한쪽이 잘못된 거라든가 한쪽이 좀 질이 낮은 언어가 아니고 다들 가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잘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도덕 문제, 바른 생활 문제죠. 바른 생활 문제예요. 자, 방언은 우선은 방언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지역적 요인이랑 맞아요.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지역적 요인은 당연히 지역 방언일 거고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 거는 사회 방언이죠. 지역 방언은 뭐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랑 뭐 경상도 사람이랑 강원도 사람이랑 말이 다르겠죠. 우리 언니가 예전에 강원도 남자를 만났을 때 뭐 했네? 뭐 했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우리 언니는 남자친구 사귀면 그 말을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부산 남자 사귀었을 때는 막 부산 사투리 쓰다가 강원도 남자 만나니까 강원도 사투리 썼다가 얼마 전에 충청도 남자를 만났는데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요. 목소리도 느려지는 것 같아, 약간. 우리 언니 좀 말을 잘 따라야 해요. 잘 따라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역방언 선생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회적 방언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나눠지겠죠? 어떤 것들로 나눠지겠냐? 뭐 어떤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나눠져요. 그쵸? 성별은 남녀가 나눠질 거고 나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엄청 어르신들이랑 대화하기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너희들이 쓰는 말 어르신들 못 알아먹고 어르신들이 쓰는 말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죠. 직업방언 너무 많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 절반은 못 알아먹을걸요? 절반이 뭐야? 여러분 간이 의학용어로 뭔지 알아요? 간. 리버라고요. 폐는 헤파토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알아, 니들이, 이거를. 그리고 사진은 많이 알아. 요즘에 많이 써가지고, 사진사들이 쓰는 방언 같은 게 있잖아요. 노출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사회방언이 많이 퍼져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해요. 사회방언 중에 그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들의 전문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모르는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올 수 있겠죠. 이 정도가 기본 개념인데 이거를 260페이지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글로.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방언이라고 하고요. 방언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인데 지역으로 분화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말을 쓰는 것을 지역 방언. 자, 언제 써야 되냐? 공적인 상황에선 지역 방언 쓰면 안 돼요. 표준어로 써야 돼. 이거 선생님 아까 말했지. 언제 써야 되냐? 이거 한쪽으로 폄하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같은 지역들 사이에서 정서적 유대감이나
지역의 향토적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 방언은 언어 공동체에서 세대, 성별, 계층, 직업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말을 가리키는데 사회 방언은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폐쇄성. 닫혀있는 느낌. 그것을 사용되는 집단 내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여 아까 말했지. 전문적인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해요. 너희들끼리 막 준말 쓰고 하는 거 사실 뭐부터 시작되냐면 은어부터 시작됐어. 은어. 애들이 준말 쓰는 거 엄청 옛날에 뭐 줄여서 쓰는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어린 학생들의 말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방어만큼 뚜렷하진 않지만 발음, 어휘, 억양 등에서도 표준어와 다른 모습을 사회적 방언이 보여주기도 한대요. 됐습니까?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만 말하기에 영향을 주냐? 이런 거 당연히 말하기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런 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말을 의사소통, 말하기, 듣기 방식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과 집단적 특성으로 나눴어요. 개인적 요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질이나 성향, 성장 과정. 기질 성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격이 어떤 사람은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질 성향은 개인이 듣기나 말하기 중에 어디를 선호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과정은 개인의 성장 과정을 선호하면 말이나 말투. 당연히 여러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집에서 자랐다고 하면 그런 내용일 거고 개방적인 곳에 살았으면 개방적인 내용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성장 과정에 따라서 내용이나 그리고 집에 어르신들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 말 되게 많이 써요. 제 친구 중에 여자인데 아빠가 뭐였지? 그 별 2개? 뭐니 그거? 군인인데 별 2개. 남자들 모르니 이거? 되게 높은 직급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빠한테 자라가지고 말투가 딱 자기보다 조금만 더 나이 많은 사람이면 그러셨습니까?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막 이래요. 진짜로 아빠랑 엄마한테 맨날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끼리는 안 그래. 친구들끼리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투도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다르다. 이거 상이에요. 상이 모양이 다르다. 자, 개인적 요소만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봐. 안 그러겠죠. 사회적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집단적 특성이라고 나오네요. 세대, 성별, 지역. 지역은 뭐 굳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쵸?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화제, 어휘, 표현 등이 다르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 말투, 표현, 억양이 서로 다른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도덕 지문 하나 더 나와 있어. 밑에 언어적 민감성,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고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정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활용한다는데 언어적 민감성이 뭐냐면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거나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해야 돼. 아, 나는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상대방이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내 말만 하지 않았을까? 같은 것들을 좀 캐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후에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활용을 해야 된다. 하나만 고수하지 말자. 됐습니까, 여러분? 도덕 문제죠? 겁나 쉽죠? 읽으면 끝나요, 이거. 지문은 한 장이고 뒤에 있는 학습활동에서도 조금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참여합니다. 듣기 말하기 방식은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아까 말했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기억나시죠?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걸 선호할 수 있습니다.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이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 있다. 이거 개인적인 측면이었죠.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식에 다양하게 나타날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까닭이 나올 거야. 이거 설명할 거야. 이제부터. 이유, 듣기 말하기 방식 다양한 이유 얘기했지. 그거 전에 우선은 내용, 표현, 말투, 상호작용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 거고요. 우선은 선호한다. 시사 문제에 대해서 선호한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선호한다는 건 내용이죠, 내용.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정중한 표현, 이건 표현의 차이가 있다. 듣기랑 말하기 중에 누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는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예를 들어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이 어땠냐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끝났죠? 끝난다 했죠? 읽으면 끝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 외에 세대, 상별, 지역과 같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알아서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표현, 억양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어휘나 억양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이다. 가령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지. 특정 지역의 방언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도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낯설다고 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이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노력하면 좋은 인간관계. 자, 듣기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 그렇다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민감성을 길러야. 언어 민감성. 언어적 민감성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내용이나 배경을 파악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있는 생각과 느낌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그죠? 자, 둘째,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 자신의 듣기 말하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도 등에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줍니다. 셋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합시다. 말하는 상황이 공적인지 비공식적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지고 말의 목적이 정보 교환인지 문제 해결인지 사회적 관계 유지인지에 따라서 말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작용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 태도를 갖추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이상 질문.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 1번은 그냥 요약이고요. 2번 보시면 영어 봐봐. 안녕, 나는 김영호야. 친하게 지내자. 응. 그게 다야? 네 이름은 윤석이. 윤석아, 나는 일반인들도 없던 3반. 혹시 나라는 게 불편해? 내가 사람 처음 만나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이거 여러분
개인적 성향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랬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영호는 왜 쟤는 기분 나쁘게 사람 앞에 두고 싫은 티를 내지? 민준석이는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이고 윤석이는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향. 이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 기분 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됐죠, 여러분?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은기랑 경민이 보겠습니다. 경민아 어떻게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지갑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왔던 길 다시 가봤어? 다시 가봤는데 없었어. 어디 두고 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잘 찾아봤지 근데 없었어. 우선 학생 측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 주운 사람은 찾아볼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봐. 라고 경민이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말을 했죠. 그러나 은기는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그랬더니 경민이는 문제 해결점 말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지갑처럼 소중한 물건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해? 가방에 넣어두니 주머니에 놓고 다니지 해서 잘 보냈어. 앞으로 자기 물건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그랬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왜 그런 소리 지금 꼭 해야겠어? 갑자기 왜 화를 내? 은기는 내가 나의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거겠죠. 음. 근데 가르치려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경미는 은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을 도와준 건데, 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거리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은기는 나를 선택했고요. 경민이는 가를 선택했다. 아시겠죠? 가의 대화 문제 해결 과정이고 나는 관계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넘어가시고 266페이지. 자, 세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안 되겠다. 소윤아, 친구 생일 선물 무엇으로 할지 생선은 문상이 최고죠? 일단 생선? 문상으로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 했더니 생일 선물은 문화상품권이고요. 저 버춘카 충전하게 10,000원만 주세요. 뻑가충 처음 듣는구나. 무슨 벌레니? 했더니 아이 참 버스카드 충전한단 말이에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럽니다. 모녀가 정답게 집에 가는 모양이구만. 그랬더니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고등어 한 손 사오는 길에 춘부장께서는 강령하신가? 라고 얘기했어요. 고등어 한 손은 알겠고요. 춘부장은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 강령은 건강하시냐 이런 뜻이겠죠? 자, 소윤이는 생선, 문상, 뻑가충,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의 유행어나 그 중에서 약어, 축약어, 줄임말. 할아버지는 손, 춘부장, 강령. 고유어들이 청소년들 잘 쓰지 않는 고유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2번 볼게요, 밑에. 엄마와 소연이 사이 의사소통이 소연이가 쓴 유행어가 엄마 뜻을 잘 몰라서 못 알아먹었어요. 소연이와 할아버지가 쓴 한자어나 고유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른들과 쓸 때는 유행어를 가려서 쓰고 뜻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됐죠, 여러분?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지역간 말. 오늘 저녁도 선생님 유연석 좋아하죠? 이거 유연석이 찍은 거거든요. 나 유연석. 내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맞나? 했더니 뭘 자꾸 만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했더니 맞나? 했더니 웃어요. 너희 지금 나 놀리는 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나라는 표현을 서울 출신 남자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말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밑에 볼게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들이 변태가 아니면 안 나올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 있죠. 5-2- 예시다. 보이세요? 갈색 글씨.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변태가 아니면 이거 외우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춤지, 봉창, 개아주머니는 주머니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쵸? 음.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춘향전의 한 장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로 남해를 누렸던 이대로는요. 농부들을 만나 춘향에 대해 물었더니 그들로부터 춘향의 정절을 지키며 사토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궁금하지도 않은 다른 질문하면서 대화 이어갑니다. 저 농부 여보시오.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반말 쓰죠. 농부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기에 발그라고 볕을 달았지요. 볕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성애장을 달았지요. 성애짝 달았으면 응당 차지. 차기에 소에게 양지머리 있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 소니까 깜깜하지 않냐 그랬어요. 언어 유희죠? 그랬더니 농부가 볕을 달았대. 볕을. 쇠조각인데 여러분 이 볕이 발음이 뭐랑 똑같아요? 햇볕 할 때 발음이랑 똑같죠? 그쵸? 그랬더니 그럼 덥겠네? 라고 말했더니 더울까봐 성애장을 안해. 성애 여러분 추울 때 창문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 성애야. 그랬더니 성애장 달았으면 응당 차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은 농부는 존댓말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어린 이몽룡은 반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한 농부가 달려들며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짓거리가 웬일인고. 저런 녀석은 군중을 알게 혀를 뿌리째 뺄까 보다 했더니 그 중에 늙은 농부가 달며들며 아서라에 그런 말아 저분 자세히 뜯어보니 몰골은 비록 컸으라나 손길을 보니 양반임이 확실하다. 도포자락이 아주 맹물은 아니로다. 저런 사람이 어사 같아서 무서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계층 간에, 그쵸, 여러분?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국어의 힘 3번 볼게요. 당시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분명한 신분제사였으므로 신분질서에 따른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했다.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진도가 끝났습니다.